안녕하십니까, 김우광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사상 초유로 저 탈북민 강사들만 6분을 집중적으로 모셔가지고 남북통일 아카데미를 이번에 개최하죠. 바로 그 첫 테이프를 끊는 첫 강의를 제가 이제 맡아 했습니다. 북에서 왔다라고 하는 어떤 저희 작은 자를 통해서 북한의 실상과 또 우리 부모님께서 생전에 그렇게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싶었던 통일된 이 강산, 바로 그 통일된 이야기를 서로 진솔하게 나누고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 준비의 시대적 요구와 과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을 1977학번으로 들어가가지고 82년도에 졸업했습니다. 전 세상에 컴퓨터라고 하는 걸 만져본 게 지금 거의 50년이 됩니다. 77년부터 제가 브라운관을 보면서 소프트웨어를 짜기 시작했으니까요. 북한이 제가 이렇게 통일 강연을 하고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또 그리고 북한의 정보를 이제 제가 획득해서 또 뭐 다양한 이런 정보 활동을 하니까 저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악설을 퍼붓고 저희 가족들을 탄압하고 있으며 저희 활동에 대해서 이게 간첩망들을 통해서 사사건건 저한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돈이 되고 통일 준비를 위한 이런데 정말 밑거름이 된다면 뭐든지 저는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자, 좀 무거운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북핵 시대 남북 통일에 왜 시대적 요구가 되느냐, 또 어떤 걸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4가지로 준비했습니다. 들은 북한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반통일 급변 정세를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북한이 입맛에 맞게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뭐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그 가십거리로 이거 전하고 있어가지고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탈북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 시각에 대해서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북핵 시대입니다. 지금 다른 시대도 아니고요. 북핵 시대인데 여기 따라서 평화 통일의 본질도 우리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특히 통일에 관한 한 요즘은 대혼돈 시대입니다. 혼돈. 국민이 의지가 없고 북한은 안 하겠다고 뺑 돌아앉았고 통일 안 하겠다는 북한하고 계속 하자는 그런 노력도 좀 우습고 통일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것을 카오스라고 하는 이루기 위한 마지막 여리고 섬이라고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다면 이 통일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제 여기서 이 통일이라는 끈을 놓아야 우리는 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놓을 수가 없는 이 역사적 소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개별적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단원부터 시작합시다. 우선 요즘 통일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면 핵심 키워드는 뭐냐? 반통일. 누가? 북한이. 우리가 아니죠. 북한이 반통일. 급변. 갑자기 안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북한이 이런 이야기 안 했죠. 올해 1월 24일 노동당 제8기 9차 전원회의에서 갑자기 이렇게 통일 안 하겠다고 완전히 사례를 치고 나섭니다. 그렇다면 그런 급변 상태와 그걸 둘러싼 여러 가지 김정은의 4가지 아주 기괴한 그런 행동들이 왜 벌어지고 있을까? 그 배경에는 무엇이 깔려 있을까? 김정은이 왜 저러지? 쉽게 말하면 그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4가지 반통일과 관련해서 4가지 기괴한 흐름에 대해서 저는 이거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보았고 또 많은 이야기들 들었죠. 강연도 하고.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반통일 관련해서 북한 정치하에서 특징은 김주의 이 띄우기입니다. 김주의 띄우기. 김주의 후계자, 뭐 이런 단어까지 나오는데요. 두 번째는 뭐인가? 김일성과 김정일, 이 선대 수령들을 다 지워버리는 것.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통일 안 하겠다. 남한과 북한은 한 민족이 아니다. 라고 완전히 어깃장을 놓고 거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는 어제도 보냈고요. 그 전날도 보냈는데요. 쓰레기,
모두 합해서 5,529개의 쓰레기를 매일같이 이렇게 남쪽으로 보냅니다. 왜 이럴까요?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김주의 띄우기가 굉장히 우리 북한뿐만,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엄청난 가십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좀 보시죠. 자, 이런 그 장면을 보시면 주민은 이근저에게 방문해 나가야 한다. 이제 앞에서 이제 보여주려고 했던 거는, 지금 저기 노트북에서 그러는데요. 그 김주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죠. 이 김주애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다고 하면 아시는 것처럼 김주애는 12살인데 그 김주애를, 김정은이 데리고 군부대라든지 발사장, 미사일 발사장, 또 그리고 북한 김정은이 가는 여러 곳에서 김주애를 항상 앞에다 내세우고 특히 군중 이런 시위할 때는 부인이 서야 될 자리에 부인이 아니라 그 꼬마를 갖다가 왜 그럴까요? 예. 그렇게 이제 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그게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 딸을 그렇게다가 정면에 내세울까요? 특히 딸을 내세우니까 좋습니다. 아빠가 딸이 너무 예쁘고 또 아빠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딸한테 자랑하고 싶은 게 아빠들이 어떤 하나의 로망이 아닙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이해된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군부대를 방문했을 때 그렇게 그 40년, 50년을 군밥에 짬밥에 그 허리가 정말 휘었던 그런 노장들을 갖다가 70세 되는 국방상, 그 다음에 뭐 총참모장, 별의별 그런 사람들 다 어린 애 앞에서 인사를 경례를 딱딱 붙여서 시키고, 예, 군중대에 막 후계차처럼 이렇게 내세우는 이런 진 의도가 뭐일까? 국제사회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하자면 김정은은 김주애를 지금 뭐냐면 후계자로 벌써부터 등극시켰다. 얘라 가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김주애가 지금 그와 관련해서 아들이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앞으로 아들이 아닌 여성으로 후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놀라움과 당혹함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그런 걸 준비한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맞다, 맞지 않다를 떠나서 북한 출신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참고적으로 들어주시면 저는 그거와는 전혀 무기하다고 생각됩니다. 후계자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이러는 것은 말이죠. 지금 국제적 이슈들을 자기들이 독점하고 자기들한테로 국제적 앵글, 카메라들이 집중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체제 선전이 됐던 어떤 정치적인 이용이 됐던 그걸 활용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쉽게 말해서 국제 언론을 굉장히 잘 다룰 줄 아는 놈이고 그걸 써먹을 줄, 정치에 효용할 줄 아는 작자라 이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언론을 모을까? 그랬더니 딸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했던 김일성도 안 했고 김정일도 더더욱이 안 했으며 그런 아주 그 희한한 일들, 기괴한 일을 벌려놓으면 한국 언론은 물론이고 국제사회는 이목을 집중할 것이다. 딱 맞았죠. 네. 우리가 여성이 북한에서 후계자로 될 수 있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낙태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문제고요. 지금 뭔가 12살이고 아들이 없기 때문에 저런다라고 하는데 아들에 대해서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김정은은 자기가 세세 몇 년, 70년, 80년이 아니라 100세, 200년 살 걸 생각할 겁니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위해서 세계의 의료 집단이 존재하고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초과학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무슨 병이 나거나 이 정상적인 몸의 운용을 하는 데고 병원이죠. 두 번째는 청암산연구원은요. 온 세상에 가장 건강하고 맛있고 몸에 좋은 진귀한 것들을 다 가지다 식찬, 즉 이 섭생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청상 연구원은 정말 장수죠. 장수와 남성으로서의 건강을 남성
그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연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세 연구소가 합쳐서 이 사람을 갖다 오래도록 살리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빨리 죽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아들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 44살이 되는 김정은 어떻습니까? 아들이 없다. 있다. 없네. 국제사회가 이야기하는데 없기 때문에 여자를 내서 한다는데 제 생각에는 없어도 정말 후계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남자 때문에 아들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 아들 이제 만들어도 됩니다. 아들 이제 놔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44살이에요. 44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각도로 봐야지 북한이 보여준 것처럼 아주 연막탄 속에서 희미하게 뭔가 주제를 끌어가고 앵글을 중으로 해서 국제사회가 그 가시거리를 스스로가 양산해내면서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도록 하기 위한 그런 얕은 수에 지나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 여기서 관심을 떼야 됩니다. 그러겠으면 그러고 말겠으면 말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 국제사회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표현 때문에 미국이 들어보겠습니다. 심리적인 회의한 족속들과 통일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 남조선이라는 것은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고 사회 전반이 양키 문화에 혼탁되었으며 국방과 안보는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반힘불수의 기형체 식민지 소국에 불과합니다.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우리는 심상치 않은 조선반도 군사 정세 발전에 항상 긴급성을 높여야 하며 남반부 전 영토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군사 행동의 보도를 맞춰 나가기 위한 준비를 예견성 있게. 이제 들으셨죠? 와, 뭐라 했습니까? 대한민국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 무력 통일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김일성이나 김정일도 무력 통일에 대해서 내적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당 주황연의 그런 연단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거리낌이 없는 이 작자이다 보니까 무력 통일하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김정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통일해야 될 의미를 단 한 가지도 찾아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세세년 같은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헤어져 80년 살다 보니까 자기들은 정말 불띠 붉은 김일성 민족이고 자기들은 김일성 민족이래요. 그리고 대한민국 남조선 것들은 자기들을 배달 민족이라고 부르더라. 민족도 다른데 이제는 세상이 열백 번도 변해서 세상이 달라졌는데 뭔 통일이냐 하면서 아주 안 하겠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함께 북한은 통일 지우기를 아주 급속도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진은 이미 전에 김정은이 참석해서 올렸던 행사 사진인데 1호 사진이라죠. 여기서 지도가 한반도 지도가 그려졌는데 시간이 지나서 최근에 이마저도 절반 똑 잘라가지고 자기들 요거만 이제 그려놓고 있어요. 이 자국을 하면 이건 무슨 땅인지 모르겠다.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겠다. 알바도 아니다라고 하는 투로 이렇게 이제 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기예보 할 때 또 역시 절반 똑 잘라가지고 자기들만 이제 요거만 가지고 쓰는 거죠. 아주 이게 뭐 그냥 말로 한두 마디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역 이름도 전철역도 통일역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뭔가 다음역이라고 이름 다 바꿔놨어요. 통일자 싹 지어버려요. 통일. 한반도 지도 통일. 그래서 그게 선대유운이든지 관계없이 이렇게 지금 아주 골 때리게 놀고 있습니다. 쓰레기 풍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저걸 자꾸 버리나? 이거는 탈북자들이 비랄을 부리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그게 반사적 조치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내는 아주 최후 통첩적인 이런 경고 내지는 협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함께 우리를 직접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협한 일 가운데서 이 풍선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풍선에다가 우리는 그럴 일이 없지만은 여기다 여러분 단저균을 묻혀가지고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생물 무기를 여기다가 병원균을 묻혀서 보내고, 뭐, 또 각종 조류, 동물, 가축, 사람, 특히 여기다가 북한이 그 흔해 빠져 있는, 그런 우라늄 그 광산이 있는데, 그래서 우라늄 그 부스러기들 이렇게 했다가 오물다가 같이 섞어서 뿌린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라늄 그 뿌리려면 갑자기 터지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우라늄 터진 강석 그 뭔가 알갱이가 뿌려진 그 주위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요. 거기서 인체에 굉장히 위험한 방사선이 사람 몸에 맞아져가지고 시름시름 1년, 2년 하다가 이제 피가 마른 병 만나서 죽어버려요. 예, 이게 운산이라고 하는 그 우라늄 강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알라는 거죠. 알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뭐 그냥 쓰레기 풍선이라 하지만 이거는 뭐 폭탄보다 더 위험한 그런 걸로 돌변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걸 좀 우리들한테 알아차리라고 계속 보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경찰에 이제 동원돼서 이 쓰레기 풍선의 감식반에 제가 한번 동원했는데 보니까 쓰레기가 아니에요. 금방 만들어낸 쓰레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 쓰레기가 없어요. 왜? 쓰레기 될 만한 게 없으니까. 다 먹어야 되고 다 써야 되니까 쓰레기가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거 막 저 종이를 그 가위로 자르고 천 막 찢어가지고 토실에 거기다가 이제 뭐 인분도 넣고 그 다음에 이 저 담배 그런 꽁초 갖다가 집어넣고 쓰레기 아닌 쓰레기를 보내더라고요. 좋아서 보내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차릴 때까지. 너희들이 다음번에 우리가 여기다 뭘 넣어서 보낼지 똑똑히 좀 생각해봐. 이런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그 통일에 엄청히 정말 우리를 이제 심란하게 만듭니다. 얘가 뭐라 그럽니까? 이거 성의의 선물이 우리 인민의 자유의 표현. 우리가 말하는 걸 그대로 지금 되받아 주고 있습니다. 성의의 선물 계속 주다와라. 온풍선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탈북자들이 좀 안 보내요. 가급적이 안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 안 보내면 북한도 안 보낼까요? 그렇지,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급변 사태라기보다도 급변 정세의 조성이 중요한 원인은 저는 이제 그 배경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겉에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이게 뭐 김주에 띄어가지고 국제 언론을 우리가 조성하고 핵무기를 계속했다 끓이고 있으며 이번 구구절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핵무기 생산은 느리고 어찌고 하겠다 협박하고 있는 거는 결국 뭐인가 앞으로 있게 될 미국과의 핵협상은 비핵화 협상이라고 하는 건 이전 세상에 존재 안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핵무기를 줄이고 그 대신 줄이는 것만큼 국제사회가 돈을 내라 이런 거예요. 예. 핵군축, 이 협상에서 주도권을 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유리한, 위치에서 이것을 이제 누가 되겠습니까? 해리스가 되든지, 뭐 트럼프가 되든지 되겠죠. 여기서 이제 할 때, 왜 그런 그게 중요하냐? 예전에, 하노이 회담과 싱가포르 회담 할 때 트럼프하고 회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그 마지막 안이 딱 나왔는데 북한이 냈어요. 동시, 진행 원칙. 우리가 핵무기 한 개, 폐기하면 국제사회는 돈을 뭐 예를 들어 $1000만 달라. 우리가 또 두 개 없이면 또 $2000만 달러 주고 대북제재를 하나씩 해서 우리가 하나면 니들도 하나고 또 하나면 하나 해달라. 그거에 대해서 미국 측이 뭐라 그랬느냐. 물론 좋은 아이디어이지만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니들이 말하는 거 수용할 수 없어. 그 자기들이 입장보다는 남한의 입장이 그렇던 것처럼 이제 이야기했거든요. 예. 하노이 회담 쪽에서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자는 거냐. 대한민국이요?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우리랑 관계없는 나라예요. 관계없으니까 거기서 뭐 우리 안을 제안을 찬성하든 뭐 반대하든 그건 상관없고 우리하고 미국만 코드가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통일은 물을 건너갔다고 우리 민족이 다르다고 국제사회에 선포했는데 왜 그걸 가지고 당신들이 이야기하느냐. 이런 거를 이제 기정사실화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민족 노통일을 좀 떠들고 있고요. 둘째가 그 언론을 김주애는 분명적은 뭐인가 언론 장악입니다. 국제적 여론과 언론이 장악.
여기에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북한 주민들이 친남한 정서, 그리고 대한민국이 애월하지, 하루빨리 좀 와가지고 자기들을 구원해달라는 그 절규의 그런 마지막 희망, 이걸 갖다가 쑥딱 잘라 버려야만 자기들 체제가 운영되니까 지금 이러는 겁니다. 정말 북한 사람들 요즘 들어서 더더욱이 앞에 새까매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북한을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다 잘라지고 완전히 도관에 든 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직 유일하게 남은 건 대한민국밖에 없단 말이죠. 대한민국이 잘 살고, 대한민국 그 세계 6위 경제대국이고, 군사력이 막강하고, 또 그게 탈북자들 있고, 우리를 손자와 다 어리라고 하는 대한민국 정권도 있고, 특히 91년도에 북한이 와서 통일 청사진을 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당장 통일된다고 그렇게 즐거워했던 우리 문선명 총재님의 통일 업적도 보았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이걸 북한이 잘라놓지 않으면 노동당의 어떤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 먹을 것도 안 주고 자체로 뭐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길도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극단 상황에서 몰린 거죠. 걔도 몰아치면 빠져나갈 길 없이 막 몰아치면 마지막에 걔는 최종적 순간에 돌아서서 사람한테 달려듭니다. 북한 주민들이 그런 입장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마지막에는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남북, 북한, 남한 이렇게 놓으면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북한 사람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지만 국제사회도 이거 둘을 항상 놓고 본단 말이죠. 한국은 이런데 북한은 어떠냐? 또 남한은 이런데 북한은 어떠냐? 근데 지금 뭡니까? 우리나라의 미래는 정말 양양합니다. 우리 과학기술부가 20년 후 2045년도에 대한민국이 어떤 이 삶이 펼쳐지는가에 대해서 과학기술 발전 측면에서 이거 쫙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보니까 45년이 되면요 하늘에서는 플레잉카가 날고요 사람들이 수명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부 다 지능화된 사회 돼가지고 정말 놀랄 키만 여기 분들 제발 건강하게 20년 다 사셔야 됩니다. 다 사실 그 세상을 다 맛봐야 되겠죠. 어마어마한 세상이 옵니다. 근데 북한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북한은요. 밥도 못 먹고 저렇게 사람들이 굶어 터져나가는 저런 나라에서 어떻게 해방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북이 이 치열한 그런 경쟁 부조로 안 가기 위해서는 결국 지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뭘 밖에 없습니까? 쑥딱 잘라버리면 우린 다른 민족이다. 다른 나라다. 우린 관계없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죠. 우리 문선명 총재님께서 공산주의를 어떻게 붕괴시켰습니까? 그건 바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레이건 대통령의 대소련 공작에서 바로 스타워즈라고 하는 별세계 전쟁을 당장이라도 할 것처럼 워싱턴 타임스지가 대대적인 이걸 그 사실을 이제 전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가 체제 경쟁을 미국하고 하자니까 이거 엄두가 안 난 거지. 경제가 따라 못 쓴 겁니다. 그래서 손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설. 그 밖에 뭐 다른 것도 있겠죠. 자, 이런 속에서 우리는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핵 시대에 우리가 변화된 통일에 대해서, 이 통일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다시 생각해 보자. 그냥, 20년 전에 통일하던 그 개념이나, 8.15에 통일하던 그 개념이나, 지금 이렇게 북핵 시대가 되고, 북한이 안 하겠다고, 통일 안 하겠다고 좀 저렇게 지금 발버둥 치고 손살에 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통일이라는 게 꼭 같을 수밖에 없겠느냐. 그리고 통일에 대한 다양한 어떤 생각들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잘못된 인식이라기보다도 제가 와서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기도 하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뭐니까 대한민국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앞으로 통일이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못 살고 경제적으로 피폐하고 핵무기 하나 딸랑 내놓고 나머지는 다 완전히 보잘것없는 국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꼭 그렇지만 않지 않습니까? 걔들 어린 아이하고 어른하고, 어떻게 싸우게 됐는데, 어른이 방심하고 뒤 돌아선새, 어린애가
뭡니까, 멍둥이 들고 어른 뒤로 뒤통수 가면 어른 뭐 상했지 별 수가 있습니까? 핵을 가진 오늘날에 와서, 북한이 핵을 가진 오늘날에 와서는,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만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이거 인정하고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북한의 조기 붕괴론인데,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한 70년 동안은 존재한대요. 그게 탈바꿈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붕괴됩니다. 러시아가, 레닌이 볼셰비크 혁명에서 68년 만에, 결국은 깃발 내렸죠. 중국은 그럼 왜 그냥 존재하느냐? 중국은 이미 71년도에, 이 개방을 하면서, 중국 사회주의는 진짜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원형이 아니란 말이죠. 쿠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원형은 변하지도 않고 그대로 70년 이상 존재한 나라는 북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저 체제의 일반적 공식에서 더 오랫동안 저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저는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이라는 체제는요, 그 세계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체제보다도 이게 장수하는데 딱 최적화된 시스템입니다. 왜? 돈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필요되는 것이 돈이 아닙니까? 그 돈 중에서도 핵심적인 건 인건비입니다. 공무원, 그 다음에 근로자들. 근데 북한이 인건비라고 하는 게 제로인 나라란 말이죠. 대학 교수인 제가 20년 차 대학 교수가 북한에서 받았던 월급은 한 달에 0.5달러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노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말하는 그런 노임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당신들이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쓰지 않기 때문에 급여를 줍니다라는 그 생색을 내는 돈 냄새를 겠다 맡게 하는 거지 돈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제가 4,000원을 받아가지고 시장에 가서 뭔가 사려고 하면 사과 한 알도 사지 못합니다. 사과 한 알이 7,000원인데 대학 교수가 한 달 꼬박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시장 가서 애한테 뭐 주자고 샀는데 사과 한 알도 못 산다? 그럼 이게 돈이 아니고 돈 냄새가 아닙니까? 그래서 좀 북한 사람들이 노예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장황하게 설명해서 노예도 아닌 건 노예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노예입니다. 꼬리 없는 짐승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에 오니까 좀 뭔가 안타까운 게 좋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죠. 통일되면 우린 더 잘 살 수 있고 더 큰 경제대국이 되고 그래서 우리 미래는 밝다. 너무 좋은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만 가져가면 사람들이 통일을 돈의 유불리만 따진다고 하면 통일을 굳이 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이제 그런 희망이 있죠. 북한은 사람이 손이 가지 않는 천혜의 그런 경관이 있어서, 자연 경관이 있어서 그걸 마음껏 볼 수 있다. 그 북한은 땅이 다 국유화됐기 때문에 저기 자유화되면 땅이 다 개인한테 이제 다 쪼개지겠는데, 농지개혁되는데, 그때 우리가 여기에 돈 들고 가서 싼 값을 싹 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니까, 북한 노동력이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공장을 꽝꽝 돌려서 부자 될 수 있다. 뭐 블루오션이다 뭐 어찌다 돈만 가지고 따진단 말이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국민들을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정말 사랑하고 걱정할 때 이때 가능하다고 그러죠. 또 북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더 북한 사람보다 걱정하고 더 사랑할 때, 자 그렇게 우리 사랑해야 될 상대가 지금 저 교육리들한테서 저런 시세의 독재자한테서 저렇게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처절하게 죽어가는 이걸 구원해 줘야 되겠다는 동족의 사랑심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문선민 총리께서 말씀하신 그 귀중한 말씀이 사실 통일의 초석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게 이게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하고 함께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이야기 나눠야 됩니다. 북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심이 서야 됩니다. 핵을 용인하겠다면 핵을 안고 통일로 가는 것이고
이 핵을 위다가 머리다 이고 통일을 갑니다. 제발 북한이 핵은 안 쓰기를 바라면서 그래 너랑 나랑 평화적으로 살자. 그래 가는 거죠. 근데 핵은 계속 위에 있어요. 김정은이 변심만 하면 언제든지 터뜨리지 못하겠죠. 항상 협박하겠죠. 예, 이런 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송광석 회장님께서 아까 그 축사에서 말씀하셨지만, 북핵에 대한 다양한 우리 해법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핵 무장할 수도 있고, 또 핵에 대한 그 무장은 안 하지만 핵 하겠다고 북한께서 압박할 수 있고, 전략 핵 무술 무기들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이거 안 하고, 그냥 북한이 핵을 쓸 의사가 없다. 이런 뭔가 김정은이 말만 듣고 우리가 그를 믿기에는 이전 너무나도 타임이 지난 거죠. 그리고 일부에서 말한 것처럼 야 북한 핵무기가 뭐가 나쁘냐. 너무 좋지. 통일되는 거 우리 민족이 건데. 근데 저는 민족이 것이 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치명적인 협박과 공갈과 위협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너무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김정은 말이죠. 누가 뭐래도 통일을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김정은만큼은 통일 안 바랍니다. 안 바라요, 진짜. 여러분들 김정은이 되고 계십시오. 김정은이 된다고 하면 간단한 질문 던지겠습니다. 김정은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다 해먹고 아들, 손자, 세세, 년년 그 최고의 권력자를 다 해먹을 수 있고 북한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다 김정은 겁니다. 사람이든 기계든 자연 무엇든 다 김정은 거란 말이죠. 너희가 2,500만 벌의 내깁니다. 각 곳에 김정은이 별장만 해도 45개 있고요. 8호 농장, 9호 농장 맛있게 나온 데는 다 농장이 있습니다. 그가 먹을 전용 과일, 그가 먹을 전용 돼지, 그런 것만 기는 8호 농장, 9호 농장이에요. 통일되면 김정은한테 그런 거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통일 안 합니다. 근데 우리도 계속해서 김정은은 통일 의사가 있다 없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북한 정권보다는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통일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과 함께 통일을 이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어떤 필요가 나오는 것이죠. 첫째도 둘째로는 북한 주민들의 노예 해방하자라고 하는 바로 이 주제가 오늘날 통일이 본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사람들은 뭐 돈소리 안 하면 재미없어 하겠죠.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깊은 곳에, 그렇게 피에 대한, 혈육에 대한 그런 동정과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웃에 대한 연민과, 그리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정의로움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그런 걸 정말 우리 문재인 총리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자꾸 통일이 이놈을 끌어줘야지 돈이 되니 안 되니 분담 비용이 많이 드니 통일 비용이 많이 드니 이런 학자들이 말입니다.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글은 요사하게 써야 되겠지. 잘 쓴다는 이야기 되겠으니까 이것 갖다 붙이고 저것 갖다 붙여가지고 통일의 본질을 해석시키는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더더욱이 북한 주민들이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몇 달 전에 그리고 7월달 저번 달 찍은 것도 있습니다. 소는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충력을 쓰는 것이죠. 이거는 전기가 없어서 군인들인데 발방아를 쪄서 지금 통강내를 쪄서 밥 먹습니다. 공사장 가보면 다 여성들입니다. 이 군인들이 앉아서 밥 한 끼 먹기 전에 생활총화를 하고 있어요. 여성 군인들이 뭔가 암석을 갖다 뜯어내고 있어요. 이거 뜯어가지고 중국으로 가는 탈북 차단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거 생각이 날 수 있습니까? 군대 여성 군인들 6년 동안 군사복무하거든요. 이 좀 욕 먹는 거 보세요. 잘해도 맨날 욕만 먹는 머리를 푹 숙이고 저러봐. 욕 먹는 거. 그 진짜 군간이라고 손막 공주님 막 뭐라고 똑바로 하라. 그때 이거 다 덜떡이 막 오퉁물 전부 다 등짐으로 군인이고 남자고 다 등짐으로 지고 다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여성들이 통나무를 내고 여기서부터 저까지 가라면 가겠습니까? 못 갈 겁니다. 안 갈 겁니다. 밥에 먹으면 꼬라지 먹으시 군대가 이렇게 밥에 먹습니다. 군대가 일반 상인이 아니고 군대가 이렇게 밥에 먹는 거예요. 국경 그 무리타에서 이게 뭐 조선인국이 다 그렇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국경연선을 지키는 군인들이 살림이 바로 대체로 이렇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삼각형, 사각형 도관에 딱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좀 제발 우리가 도와서 우리가 입을 모아서 국제사회에 관심을 돌려서 우리가 사랑으로 정말 걱정으로 지원을 통해서 이걸 장벽을 뚫고 북한 주민들이 저기 뛰쳐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른쪽은 뭔가 동해바다입니다. 배 없이 못 나가요 일반인은. 그 다음에 아래쪽에 DMZ 군사분기선이 아닙니까? 못 넘어가죠. 지뢰밭이 뭐 천리가 깔려야 돼. 그리고 서해바다는 또 역시 바다입니다. 유일하게 중국으로 이제 탈출할 수 있는 두만강 압록강이 있는데 그 두만강 압록강 저기다가 탈북 차단선을 몇 개 만들어놨는가. 지금 여긴 6개인데 하나 더 들어갔어요. 7겹을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여기 첫 번째 차단선은 바로 이게 절책선입니다. 예전에 없었어요. 지금은 아마 최근에 장백산, 백두산 갔다 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국경에서 보면 다 철조망이 쳐 있습니다. 2m짜리를 게다 딱 쳐놓고요.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절책선 밑으로 사람들이 들고 들락날락하니까 거기다 시멘트 장벽을 만들었고요. 세 번째는 거기 넘어서면 2만 볼트 고압 전기선이 지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발짝 나가면 그게 지뢰밭이 매설됐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CCTV 라인이 있는데 무선 인터넷이 돼가지고 평양서도 이제 다 돌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발사 라인이 5번째였죠. 50m의 군인들이 서서 총 쏩니다. 저 한마디에 안 쓰면 바로 발사.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강바닥에다가 통나무에다가 이렇게 삼각 철판 이렇게 딱 꼽아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강 건널 때 신발 신든 뭘 신든 다 이 철창에 찔려가지고 못 건너가는 거죠. 못 건너다. 못 옵니다. 작년에 169명 왔는데 북한에서 바로 온 사람이 10명도 안 되고요. 올해 지금 6월까지 107명이 왔는데 북한에서 직접 온 사람 2명밖에 안 됩니다. 다 중국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못 와요. 못 왔으니까 이제 뭡니까? 이 도가래 든지가 돼가지고 저기서 막 때리면 맞아 죽어야 되고 연자 재고 뭐 저기서 어떻게 이런 거 합니까 여러분? 5.18 남한 민주화 우리는 이렇게 해서 민주화를 했는데 니들은 왜 이런 것도 못해? 라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할 수 있냐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절대 모르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는 5.18이 다 전 세계 다 공개되고 다 항의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인권 결의안을 국제적으로도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회자돼 가지고 엄청난 규탄과 지탄에 직면하고 있지만 저놈들은 이제 뭐 끄떡 안 하고 있습니다. 왜? 딱 도관에 지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동유럽처럼 독일처럼 독일 옆에는 프랑스 있고 독일 옆에는 뭐 벌가리아 뭔가 다른 나라들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막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정권도 바쁘죠. 근데 여기는 뭡니까? 띠들이 밖에서 뭐라고 좀 하고 우리는 완전히 한 놈도 이거 못 나가게 딱 막아놨으니까 지금 마음대로 하는. 이게 지금 가장 지정학적으로도 통일이 어려운 겁니다. 저 보시오. 어린애들 갖다가 TV를 봤다 해가지고 들으셨죠? 노동교환 청소년이야. 10살짜리 12년 노동하면 20몇 살 된데 살아낼까요?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도 지금 북한 주민들은 뭡니까? 요거 보고 당장 재수 없으면 경찰이 들어와서 이거 적발되는 순간에 노동교화소에 가야 되고 남한의 어떤 포르노 같은 거 보면 죽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지만은 본단 말이에요. 왜? 인간의 욕구가 그런 거니까. 또 바깥을 알고 싶으니까. 네. 대한민국에서 제가 웃기는 게 북에 있을 때 뭐 가을동화, 뭐 맨발의 청춘, 그 다음에 무슨 정말 잡다한 영화를 많이 봤어요. 대한민국 거.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훈에 빠져가지고요. 참 드라마를 안 봐요. 영화도 안 보고. 왜 이럴까요? 같은 사람인데. 저쪽에 있을 때는 그 하나 보는 게 너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데 여기 와서는 그 훈에 빠져서 안 보고 있다니 참 사람이 하는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참 갑갑합니다. 얼마 전 7월 29일 날 저희가 제 22차 북한 자유국제행사라고 하는 걸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여기 국회 우사당 앞에 가서 많은 미국 시민들과 함께 또 한 번씩 또 소리 내고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며칠간 또 이제
철야 용성 잡아가지 말라, 너희들이 강제 부성시키지 말라 하고 왔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좀 커져야 되는데 바로 이거 하는 날에 7월 26일이었는데 뉴스 보십시오. 서울에서는 이순신 동장 앞에서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소속의 20대 청년 30명인가 40명인가 김정은 장군님 위대성 칭송 웅변대회라고 하는 걸 열었어요. 세상에. 그 젊은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김정은한테서 물 한 모금 얻어 마신 적도 없는데 어떻게 돼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이러느냐. 야, 참 이게 꼴치가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너무한 대조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뭐 약속은 했으니까 노래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놈이 강연하니까 이런 것이 하나 있어야죠. 요즘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카오스 통일과 관련해서는 너무나도 대혼돈이 온 시대다. 잠깐만요. 왜 카오스라 하느냐? 카오스라는 얘기는 대혼돈 혼란입니다. 저는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 북핵. 이게 골치 아픕니다. 통일하고 이게 막 이게 갈마 들어가지고 이 오버랩이 돼가지고 통일할 생각도 없어져요. 두 번째는 뭐인가? 북한이 안 하겠다고, 상대가 저렇게 안 하겠다고 발랑 자빠졌는데 무슨 수로 하겠다가 통일하자 그래요. 우리가 북한이 안 하겠다는데 계속해서 마치 연인들처럼 싫다는데 계속 야 좀 뭐 나랑 사귀어줘 계속 이래요? 통일해줘 합시다 이래요? 이게 아주 혼돈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통일 의지가 박약하고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하고 또 혼돈은 뭐인가? 통일 정책이 부재합니다. 예. 예. 안 하겠다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통일부가 할 일이 없어요. 여기 온 탈북자들 갖다가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내놓고는 통일부가 남북회담을 합니까? 이산가족 합니까? 교류협력 합니까? 뭘 하겠습니까? 없어요. 정부의 부서가 할 일이 없다는데요. 혼돈. 그리고 북한에 관한 연구가 다 틀렸어요. 그러면 1월 달에 북한이 저렇게 노통일 반민족 정책을 급변적으로 실시하리라고 하는 예상한 우리 북한 연구자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일과 같이 통일연구원과 각종 대학 통일학과 통일연구소에서는 북한에 관한 연구들이 쏟아져 나와요. 쓸모가 있냐? 전혀 없다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렇게 예상도 못하는 통일연구를 그 숱한 돈을 들여서 뭐 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장관님 모시고 이 남한 연구자들 탈북 출신의 지식인의 대표니까 참가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부가 이런 급변 상황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야 되겠는지 좀 얘기를 나눠봅시다. 네, 이거. 저는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까지 와보니까 통일, 앞날도 안 보이고 전혀 새까만데 우리가 지금 서 있다. 카오스 상태다. 혼돈 상태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보통 사람이라면 길을 잃으면 다시 뒤돌아가야 됩니다. 가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왜 잘못 들은지 찾아야 됩니다. 그 찾고자 하는 그 노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일단 북핵에 대한 우리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고 두 번째는 뭔가 통일 호황기에 왜 그렇게 북한이 호응에 나섰고 그 통일이 아주 뭔가 당장이라도 될 것처럼 그렇게 우리 국민들을 열광시켰는지 어떻게 그런 성과가 나는지 그걸 원인을 찾아야 된다. 경험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북한 정부를 자꾸 떠올리지 말라. 북한 주민들하고 이제는 뭔가 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게 통일 호황기에 있어서 우리 사람들 통일 호황기라고 하면 아마 이런 걸 찾을 거다. 적어도 아마 이러겠죠. 이걸 생각합니다. 호황기입니다. 예. 정주영 회장이 갖고 노무현 대통령이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김대중 대통령이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그리고 우리 문선명 총장님께서도 가셨죠. 자, 이 정상들이 가서 이뤄낸 통일이 총량, 북한을 어느 정도 호응을 가져오는가, 진정스러운 호응, 그리고 진짜 통일을 하겠다는 그들의 그 움직임, 이걸 이끌어낸 그런 정말 사례가 어느 사례냐 생각하느냐?
네, 물어봤죠. 압니까? 모릅니까?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 살 때 저는 다 봤는데 바로 문선명 총재가 왔을 때 우리는 통일이 다 되는 줄 알았다. 왜? 그분이 내놓은 그 통일 뭔가 이 방안에 대해서 북한이 삼방송 비밀 방송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다 전달했고 강연을 했고 우리가 그 문선명 총재님의 그 통일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 아시는 것처럼 94년도에 열차를 놓고 김일성이 이게 서울에 오기로 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게 사실이고 그게 현실인데 그게 초심인데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문선명 총재님의 그 통일 업적 다 통일 한 8, 90% 다 시켜놓은 통일이 왜 여기 와서는 무시되고 관가되고 예? 왜 그러느냐고. 넌 글 쓸 거 없습니까? 아니면 여기 통일 정책이 뭔가 할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780건이 남북 정부가 모여 앉아서 합의서를 썼는데 회의 한 번하고는 합의서 쓰고 회의 한 번하고 합의서 쓰고 780번 회의했어요. 거기서 가장 대한민국의 요구대로 북한이 꼼짝 못하고 쓴 게 1992년 1월 25일 남북 기본 합의서거든요. 이건 남북 전문가들 누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누가 쓰냐? 그 바로 그 전해 12월 달에 우리 문선명 총재님께서 일행이 가가지고 적어도 이러이러한 문제를 다 해결하라. 그래서 유엔이 북한이 NPT 탈퇴했던 거 다시 들어가고 이산가족 상봉하고 백두산 금강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남북이 합해서 북한에 잘 교육된 노동력을 활용하고 그리고 첨단 산업 기술을 이제 북한에서 들여오되 그 필요한 돈은 이제 세계평화연합이 보증만 쓰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온다. 주석님, 주석도 평화도 사람이고 나도 평화도 사람인데 내가 여기 온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고향 사람들이 좀 잘 살게 하고 북한 사람들이 잘 살게 해서 애원하지 이 소원을 가지고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날 의심하지 마시고 날 믿고 나랑 함께 한번 잘 사는 나라 만들어 봅시다. 북한, 중국 전에 봐야 뭐 10년 전에 그냥 개혁해방하는데 이제 우리 남북한이 저랑 주성님 잘하면 우리 남북한 세계 정상이 되는 건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 김일성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진짜 믿었죠. 야, 내 고향 사람 안 믿으면 누굴 믿겠는데요? 고생이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영향력, 말과 사실대로 딱딱하는 정말 종교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에 와가지고는 다시 돌이켜 봐야 된다. 오늘 이야기가 저는 이걸로 다 합니다. 이제 또 10분 다 됐기 때문에 뒤에 이야기는 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안 된다니까 맛있는 또 오늘 도시락이 아주 맛있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만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힘내 언젠가 마지막 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그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이 아주 3대 세계적인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거부당한다. 그리고 농락당한다라고 했습니다. 농락당한다. 그리고 나서 견고한 반대에 부딪힌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누구나 자타공인하는 진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년부터 뭔가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 바로 원년, 통일 원년이 저랑 함께 이 뜻길을 더 힘차게 걸어가기를 호소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동적인 강의를 해주신 우리 김은강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통일준비 아카데미! 화이팅! 통일준비 아카데미!